경기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이 이미 1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며 내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여러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장도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코로나19의 경제 여파를 우려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성장 전망을 어둡게 말하며 이번 사태가 전 세계 관광, 수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는 너무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은 미국의 높은 부채 수준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급증한 3,900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미국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며 앞으로 경기 악영향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와 더불어 파월 의장은 혹시 모를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무조건적인 금리 인하가 아닌 장기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는 양적 완화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양적 완화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연준이 본격적으로 쓴 정책입니다.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은 주로 단기자금 시장을 통해 정책에 나서는데 이미 1.5%에서 1.75% 수준의 낮은 미국 기준금리가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다양한 장기물 자산을 매입해 시중의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언급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양적 완화는 보통 여러 금융위기 이후 때 발생하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미 연준이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로 푼 자금만 4조 달러이며 이는 하나로 4,700조 원에 달합니다. 파월 의장은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향후 미국 경제의 침체가 온다면 최소 이와 같은 수준의 양적 완화 규모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이 두 번째로 거론한 조치는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란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또는 기준금리의 향방에 대한 시그널을 전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사실상 제로 정책금리 하에서 중앙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의 하나로 분류됩니다. 보통 포워드 가이던스는 통화정책 성명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중앙은행이 의도하는 정책금리 향방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하거나 향후 중앙은행이 달성하고자 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공표하고 이에 맞춰 정책금리가 운용될 것임을 시사하는 방식으로 행해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금융위기 이후 미연준이 2013년 말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유지하겠다고 공표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등 선진국 중앙은행은 제로금리 하에서 긴축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 추가적인 부양 효과를 도모하고 정책 의도의 명확한 전달을 통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목적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활용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향후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시장과 소통하겠다라고 말하며 향후 미국 경제 침체 위기에 대처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낮은 실업률과 고용 증대로 미국 경제의 확장 국면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과연 이러한 부정적인 분위기와 함께 예상되는 여러 학제의 미국 경제는 어떻게 반응할지, 실제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면 미연준이 앞서 언급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난관을 해결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